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재판 결과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쟁점과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왜 무죄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 두 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 내용은 조작된 사진에서 비롯됐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고 김문기 씨 등 4명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진의 온본은 당시 출장을 함께 간 이재명 대표 일행 10명이 다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박수영 의원은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진을 조작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사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날 그 장소에서 4명이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고 사진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사진이 조작된 것임을 설명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당선을 위해 고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한 것이라고 확장 해석을 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해석은 진술에 대한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문건에 게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이런 확장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실체적으로든 법리적으로든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명확합니다. 2021년 10월 20일에 열린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답했던 이재명 도지사의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감 답변으로 전반부 설명에서 당시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전체에 관하여 설명을 했고 후반부 설명에서 그중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 설명 때 말했던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 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를 재판부는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 변경을 요구받았다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백현동 개발 부지 관련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전반부 설명이었던 당시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전체에 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마치 백현동 부지에 대해 말한 것처럼 공소 사실을 짜집기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당시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백현동 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지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백현동 부지는 R&D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성남시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4회 공문을 보내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의 요구를 들어주면 도시기본계획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총리실은 2013년 3월 공문을 보내 국정과제와 정책 현안 과제 추진이 부진할 경우 인적 문책을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토부의 요구와 R&D 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담당 부서의 건의대로 어쩔 수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압력과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도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 처벌합니다.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토부가 한 행위이고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가 아닙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은 판단이나 의견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협박이란 말조차 이재명 대표의 판단, 의견일 뿐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이외에 국감장에서의 답변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가 확실합니다. 이 사건은 실체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무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끝난 뒤에 동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이 방송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들 하세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이건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보면 그냥 뭐랄까요, 호끈하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디 가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안 믿죠, 사람들이. 예. 왜 검사 출신 같지 않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하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검사들한테 당한 게 있어가지고 뭐 뿔 달린 사람 느낌 분명히 있어요. 예. 그중에 좋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민주당 법률대변인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우리 이건태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협 131-022-251063 이건태 의원의 다음에 화면 상단에는 이건태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설 연휴 민심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역구 관리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역구 관리 굉장히 잘해. 거리도 사실은 서울에 가까워. 예. 거의 서울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보면 설 민심이라는 게 물론 뭐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앞에서는 뭐 윤석열 험담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겪어보시면 설 민심 어떠시던가요? 이제 설에 지역구 의원들이 하는 게 이제 시장 장보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쭉 돌면서 인사하면서 민심을 살피는데 저희 지역구 시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 상인회장이 저하고 이제 뭐 남편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다. 꼭 그 민생을 좀 챙겨주라. 그리고 심각하게 내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얼마나 힘든지가 이게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민생은 바닥 그 경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측이 또 국민의힘 측이 그 되지도 않는 궤변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이 국민들은 이제 저게 궤변이라는 걸 알아요. 아시면서도 혹시 저 말을 헌법재판관들이 믿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고 잠을 못 이루신대요. 그래서 아니 저건 궤변이고 저 말을 헌법재판관이 믿고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내란 이전에도 경제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나마 그거를 또 망가뜨린 윤석열이 주범이고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1월 달에는 또 몇 개월 만에 수출이 하향하고 폐업자 속출하고 네. 민심이 좋을 리가 있어요. 이걸 흉흉하다고 합니다. 흉흉하다. 일반 내려가시면 시장에서도 지역화폐 같은 거 안 쓰는 지역에서는 시장에서도 명절에 장사가 거의 안 됐다. 이런 정도니까. 부천병에 큰 시장이 뭐가 있죠? 우리 이제 자유시장이 부천역 남부 광장 옆에 있는데요. 그게 제일 큽니다. 거기 시장을 한 바퀴 인사를 쭉 하려면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와, 엄청 크네요. 엄청 큽니다.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 프리덤 마켓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법률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불복 판짜기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아니 헌법재판소를 불복해버리면 사실상 나라 시스템이 완전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아마 그 비판 반론을 했던 게 저는 이건태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신종 불복 전략.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 법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불복 판짜기. 이런 거예요. 예.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구나 율사 출신 의원들이 그다음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법 상식에 맞지 않는 궤변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은 들어보면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즉각 저것이 틀린 말이다. 되지도 않는 말이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저 말이 전파되는 게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논평을 하나 내면 거기에 대응하는 논평을 즉시 내는 체제로 저희 전체 대변인들이 그렇게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전담해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저쪽 대변인 변호인단 이런 법률가 출신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률 상식에 반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가지고 윤석열 파면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도 윤석열 파면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파면 결정이 났을 때 이걸 불복하는 수순, 그 수순을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법사위에서 주진우를 상대를 해봤잖아요. 예.
저는 주진우 같은 캐릭터는 만약에 이쪽 진영에 있었다면 또 윤석열 가열차게 파면을 요구할 그런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막 그 헌법재판관 성향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우 헌법재판관은 92년에 판사가 됐더라고요. 그럼 92년부터 2025년이면 이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세월 동안 판사를 해왔고 3개월 있으면 이분은 이제 헌법재판관 6년 임기도 마쳐요. 근데 그분한테 15년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SNS에서 주고받은 아주 짧은 안부글 그런 걸 문제 삼아 가지고 당신 윤석열 탄핵 재판할 자격이 없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잠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은 뭐 회피를 해야 된다라든지 기피 신청한다든지 막 하면 손들어 대면 지금 8명 중에 3명을 하지 말라는 거는 윤석열 탄핵 심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 돼야만이 파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못하게 막아서 9명이 안 되게 하고 그럼 8명이면 3명은 뭐 회피 촉구 신청을 해가지고 그 3명을 배제하면 5명밖에 안 남으니까 윤석열 파면을 그렇게 막겠다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죠. 되지도 않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저런 걸 주장을 하고 뭘 내오고 그러면 이 법을 모르는 국민들은 불안하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저 주장을 저 신청을 헌재가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냥 개설이죠. 그러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궤변밖에 없어요. 궤변을 지금 계속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법원 헌재를 아예 부정하는 마치 서부지법을 난입한 폭도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일단 말로는. 헌법재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승복 못해. 아니면은 윤석열이 지금 이제 형사재판 곧 기소가 될 텐데 다 부정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다 부정을 해요. 국수본도 부정하고 공수처도 부정하고 검찰도 부정하고 법원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도를 넘고 선을 넘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도권 정당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좀 불리한다 치더라도 수긍을 해야 역사가 진전을 할 텐데 딱 고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한꺼번에 사라지겠지만. 정치인의 제1덕목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네. 자기들이 한 행위, 자기들의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이가 범한 이 친위 쿠데타 내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지고 지금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뱉어내는 이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져요.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과연 자기들의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자기들의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정권 바뀌면은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요. 위원정당 해산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랬다면요. 이미 정당 해산됐을 겁니다. 저도 이제 법사에 있을 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도 선을 넘는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 보이는 이 행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정당의 모습이죠. 예. 국가의 기본이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그래서 헌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시 마은혁을 불임명한 결정 이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면 따라야 된다. 안 따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위반이다. 얘기했어요. 명백히 얘기를 했죠. 예. 오늘 아마 이제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변론 재개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변론을 다시 여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제 우구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 말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저 말이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좀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입장인 것 같아요. 저게 최상목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도 저건 따라야죠. 따라야 합니다. 어. 예. 윤석열 목도 아니잖아요. 예. 엄연한 상권 분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국회는 국회가 알아서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한 것 때문에 헌재가 손해를 보고 있어. 그걸 최후의 판단하는 기관은 헌재. 예. 근데 헌재의 결정도 따르지 마라라고 권성동이가 계속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건 진짜 반헌법적인 행태죠. 그러니까 다른 그 대통령의 다른 의무도 중요하지만 이 헌법재판소 구성 의무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권력 분립이 삼권 권력 분립이 돼야 이 국가라는 집이 쓰잖아요. 세 개 기둥으로 있는 집인데 그 한 기둥이 법원이에요. 법원은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루어지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구성 다른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의무, 권한대행의 의무를 지금 불이행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그 최상목이가 마은혁 임명 안 할 때 그 논리도 이상했던 게요. 두 명은 여기 합의가 됐고 마은혁은 안 됐다라고 만드는 논리도 사실은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그건 뭐 이미 그 언론에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가 합의가 돼서 내일 합의를 했다. 내일 우리가 추천한다 하는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합의가 됐었다라고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다음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1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권한쟁의 심판 재판 과정에서도 그게 여실히 질문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럼 확인됐는데 뭘 더 합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아요. 9명이 이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거겠지만 헌재가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마은혁 임명해라고 판결을 해도 최상목이가 임명을 안 하고 뭐 법무부에 물어볼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민주당이 최상목도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안 바라면 민주당한테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있어 갖고 민주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보시죠? 이게 그 노림수가 저쪽한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최상목마저 탄핵하면 경제 수장이 최상목마저 탄핵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다수당이 이런 또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민주당을 모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위헌이라고 확인했을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탄핵에 갔을 때 그때도 국민들이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을 타박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겠지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한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국민들은 조금 더 움직여. 뭐 저 내란 막아낸 건 잘했지만 저런 놈을 내버려 두냐 하는 여론도 크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이진우, 여인영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 나오지 않는 한. 실제로 지금 보면 14일까지라면서요.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예정돼 있는 게 13일. 13일. 예. 일주일에 2번씩 그러면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 후로 더 없으면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증인 채택이 13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13일까지면 다 소화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증인만 가지고 재판을 끝낼 거면 13일이면 사실상 사실심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기일이 한두 기일 정도 가면서 추가로 증인을 더 한다면 한 기일이나 두 기일이 더 될 수도 있겠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 외에?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측은 이제 이외에도 증인들이 일단 사령관급은 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뭐 두세 명을 더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그 대리인단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윤석열의 윤석열의 이 탄핵 사유, 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는 이 사령관급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본 우리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홍장훈이나 뭐 여인영이나 이진우 만나서 윤석열이 야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할 수 있을까요? 나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럴 수 있을까요? 그 왜 예를 들면 저 김용현이처럼 그 기억나십니까 하면 김용현이 아 이제 기억납니다 하는 것처럼 가능할까? 그거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저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그 말 안 했다라고 대놓고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아, 참. 그게 재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하한테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부하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네가 했지 않느냐. 이 말은 차마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만약에 나오면요. 아유, 이미 수사에서 다 드러나 있는 거를 헌재에서 살아보겠다고 부하 타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고.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지금 기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다른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는 그냥 이재명 억울한 재판 대부분 증거 하나 없는 재판들이고 주장만 있고 3인성으로 나쁜 사람 만들고 근데 선거법 재판도 지금 이재명 대표 유일하게 저쪽이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심을 빨리 내라. 그래서 대선 전에 2심이라도 유죄를 받아놔야 네. 자신들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측 증인이 13명 신청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심 변호인단이 어떤 변론 전략을 가지고 이 13명의 증인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신청했는지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변론 전략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 노출되고 하는 게 이 사건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데 결론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변호인단은 아니지만 내가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라면 김문기를 몰랐다 또는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뭐 협박을 받지 않았다 또는 혁신도시법에 의한 의무조항에 의하여서 용도 변경을 요구를 받았냐마는 이 부분은 백현동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13분의 증인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1심에서 안 나왔던 증인들이 신청됐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 최근에 재판 나온 것 중에 이재용 항소심 무죄 받았거든요. 예.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쉽게 표현해서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최근에 장영 뭐 땡 변호사가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랑 관련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가짜뉴스가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그것도 고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기 그렇죠. 때문에 법원 판결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1심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알았니 몰랐니 백현동 협박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연결해 보면 그냥 무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소법 사건을 유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유죄를 쓰기 위해서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 많아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제 범의가 있었느냐,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그렇고, 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인식과 의견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을 유죄를 쓴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1심 선고되기 전에 공직선거법은 틀림없이 무죄가 선고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랬었죠.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의외로 유죄가 선고됐고, 유죄가 선고됐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말도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잖아요. 실형 선고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나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이 비록 유죄가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1심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면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저는 그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판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사감이 있는 게 확실하네. 저런 판결 나올 수가 없다. 아니 왜 선거법 관련해서 그것도 떨어진 사람인데 낙선자인데 이걸로 난 김문기는 몰랐다고 한 그것도 들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 억울한 측면이 되게 강하잖아요. 막 조작이 돼 있는 상태고 막 사진 조작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를 실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징역 1년이었던가요? 1년에 2년. 지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법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그냥 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재판이었다. 2심 판사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이걸 유죄를 내지?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이제 상식적으로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김문기랑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협박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대선 유력 후보한테 대선을 못 나오게 하는 게 정의에 맞습니까? 나는 판사라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할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이 사안을 가지고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 못 나오게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 질문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균형 감각이 있는 판사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법사위에 있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신분 박탈행위 선고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22대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만은 16건, 11건, 그 총 27건이 기소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딱 한 건 당선 무효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밑으로가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로 가지고 당선 무효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예요. 더구나 설사 이게 죄가 된다 하더라도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협박을 당했냐, 이것은 지금 그 아까 말한 27건의 공소사실과 이걸 비교해 보면 뭐 공소사실의 악성이, 죄질이 이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이건태 의원의 재판이었다. 무죄날 사안이죠. 사실은. 예. 더군다나 대선 낙선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재용을 무죄에 관한 이유가 고의성이 없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본인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아까 장영땡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과는 다르지만 허위사실을 보였는데 그 허위사실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 법 논리가 완전히 고무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또 선거법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당선을 목적으로 알면서도 그게 가짜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표했다를 입증할 수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이게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윤석열은 당선되는 순간
그 형사소추가 면제되잖아요. 불소추 특권을 받잖아요. 근데 이재명 경쟁자가 있던 이 이재명 후보는 몽땅 쓸어서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판단을 해줘야 돼요. 검찰이 공소권을 이게 형평에 맞게끔 행사했느냐 이 관점에서도 이 사건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공소권이 형평에 맞게끔 행사됐는지 실질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그 다른 사건과 균형에 맞게 행사된도 판사가 같이 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영미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부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건도 이재명 후보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건 형사 불소추 특권에서 다 면제됐다. 그럼 그 사람은 면제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같이 봐야죠. 예. 근데 거기는 면제를 주고 불기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로 기소를 하고 이게 현명한 재판부라면 형평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균형 강화 있는 재판부라면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이게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인데 국민의힘 계열 또는 극우 진영이 유일하게 이재명 선거법 2심 그렇다고 해서 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재명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안 돼 이 용도로 써먹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선거법에서 법의 취지처럼 당선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막 내면 처벌해야죠. 근데 이 두 건 뭐 백현동 뭐 건하고 김문기 건은 다 둘 다 사실상 생방송 중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는 국정감사, 하나는 생방송 중에 나온 건데 거기 모든 말실수,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다 날린다면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영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 기소가 안 될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전체 연설이나 또 토론회장의 발언을 다 분석해가지고 뭐 하나 트집해가지고 이렇게 기소하면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확장 해석을 금지하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가 뭐냐면 문건 이게 말이나 문건에서 표현한 것을 액면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 목적은 이걸 거다 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든 다음에 그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후 추론에 의해서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확장 해석이다. 그건 맞죠, 금지된다는 맞죠. 거예요. 이게 지금 저 골프 치지 않았다는 것도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네 사람 사진 찍어 가지고 내가 골프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내가 알아봤더니 우리 일행이 단체 사진 찍은 것에서 4명만 떼내 가지고 올린 거더라.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4명 사진을 딱 올리고 뉴질랜드 가서 골프도 치셨냐고 딱 올렸어요. 근데 이 사진은 10명이 단체 사진 찍은 중에서 4명만 올해나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국민의힘이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골프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이 사진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진을 설명한 걸 가지고 그 말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라고 유추해서 확장 해석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확장 해석을 해가지고 그건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이 어떻게 2심에서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한겨레 TV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 SNS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사감이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죽인 희대의 판결이라고 저는 봐야 되고 저는 2심에서는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인 이유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일타 강사가 여기 계십니다.
그 새날에서 쇼츠 중에 몇백만 건 저에 나왔던 게 대장동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이유를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 논리 거의 뭐 완성도 갑. 예. 여러분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새날 다음에 이건태 검색하시면 그 쇼츠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시 이제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결국 26일 날 공직선거법위반 2심 결심을 공판하게 되면 재판이 그날 끝나는 거고 판결은 아마 뭐 약 한 3, 4주에 나올 거다. 그러면 3월 말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뭐 유죄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대선에 영향 없죠.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골프 치지 않았다 하는 발언은 아까 말해서 확장해서 금지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인정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증거를 해석하는 법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 위반이에요. 법리 위반. 두 번째, 그 백현동 협박을 받았다 하는 부분도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과 판단이잖아요. 이 선거법에 의해서 의견과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과장 확대해서 하는 발언을 처벌을 못해요. 그런 판례 위반이냐 아니냐, 또 그 협박하는 행위는 국토부가 한 행위지 이재명 후보가 한 행위가 아니에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리적 문제가 있어요. 예. 또 하나는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은 이상 다른 법에 의해서는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어. 그러니까 이런 법리적인 부분들이 전부 이 사건 공소법 사건은 법리적 판단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돼요. 대법원은 그 법리 판단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전체가 법리 판단이 문제인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것만 건드려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내란 국면에서 이재명 선거법 이제 2심이 유죄 나면 큰일 났네. 이것만 자꾸 건드려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김문기하고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백현동 사업과 관련 협박을 당했느냐 아니냐, 이것은 한마디로 물건이 안 된 거잖아요. 물건이 안 된 걸 가지고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결국 윤석열이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다음 대선에 유력 야당의 후보를 못 나오게 한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의 작품대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에 맞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할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부분들도 그거잖아요. 야, 이재명이 뭐 당선되려고 막 선거 때 거짓말했는데 이걸로 이제 뭐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민주당의 대선 비용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짓말을 진짜 고의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윤석열이죠.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말을 그렇게 해댔죠. 에휴. 자, 어쨌건 지금 비상한 시국이 2월 달을 지나고 나면 3월, 4월 뭐 등 하다 보면은 대선도 금방 올 것 같고 이럴 때 중심 잘 잡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우리 지지자들한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이제 중심을 잘 잡으시라는 그런 취지로 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 동영상을 보시면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우리 법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좀 이상한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판결이 내려질 거다, 이렇게 안심하시라고 예.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치 탄압 수사의 결말을 자기들이 억지로 기소해놓고 예.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그런데 열받는 건 민주당 아주 소수 일각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돼. 요건 아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야당 하시면서 그 고생을 하고 뭐 빨갱이 소리 듣고 구속되고 막 이럴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검찰이 구속했으니까,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당신은 죄 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맞죠.
몇 년 전인가 이 대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신들이 고발해놓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계속 그걸 돌린다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건태 의원이 또 방송을 또 들어봐야 좀 안심이 되고 댓글창에 그렇게 쓰여 있네요. 오늘 방송으로도 매우 안심됩니다라고 수수님께서. 자, 차두 꼬미푸님, 새날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신료의 가치 새날이 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기 보시면서 예, 새해 인사 겸 하셔가지고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마음 졸이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윤석열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구속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일부 저항은 하고 있어서 약간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박따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람을 신속히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건태 의원과 함께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